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2021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반영된 해기 때문에요, 이제 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부분이랑 좀 이제 상이한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좀 텃밭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한 5문제 정도, 난해한 문제 나오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뭐 좀, 완전히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무엇을 보고 이제 무엇을 버릴지,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81번 보겠습니다. 81번. 자, 81번.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제 전원장치에 내정되어 있는 전원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 것을 사용하는가. 요거는요, 이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 전기욕기는, 이 전기욕기와 관련된 내용은요, 딱 하나만 보시면 돼. 거기 보시면 이제 사용 전압이, 나머지는 삭제가 돼 갖고요. 사용 전압이 이제 10볼트 이하일 것.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뭐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욕기에 이제 이 전기욕기 이제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 몇 볼트? 10볼트 이하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1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2번. 자, 다음 82번 볼게요. 82번. 거기 보시면 이제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 이를 지지하는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그리고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무선용 안테나거든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일단 이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왜 설치안이에요. 설치 이유가 시험 문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이 지지물의 안전율을 시험 문제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선용 안테나를 시설하는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바로 전선로의 주위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시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라는 것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건 예방입니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속적인 감시, 지속적인 어떤 테스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뭐예요? 뭐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예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이 안 됐을 때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면 이제 고장 구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급을 방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복구. 우리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입니다. 일단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종의 감시 카메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이유인데요. 전선로 주위를 감시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은 1.5 이상이 되겠다는 거.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을 지지하는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탑의 이제 기초 안전율이죠. 그래서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 얼마가 된다? 1.5 이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우리가 3번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번 볼게요. 83번. 거기 보시면, 이제 전자계폐기, 조작회로 또는 이 초인벨, 경보벨 등이 접속되는 그 전로로서 최대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것으로 대지전압 주는 문제예요. 대지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강전류 전기에 전송에 사용되는 전로와 변압기에 결합되는 것을 소세력이라고 하는가. 이건 사실 이 소세력 회로의 이제 시설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세력 회로는 여러분들 이제 60볼트 이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요게 시험 문제인데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 물어보면 무조건 몇 볼트다? 바로 300볼트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볼트 이하다.
그래서 소세력은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 6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3번이고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주는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몇 볼트다? 300 기억하자. 네, 주는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84번이네요. 84번. 태양전지의 그 모듈의 그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요거는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태양광 설비인데요. 이 태양광 설비의 시설인데, 첫 번째가, 요 놈은요,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2.5 스퀘어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자공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그냥 애자공사했다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극성 표시를 해야 돼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이제 태양광 에너지는 DC 에너지다 보니까 이제 극성 표시가 돼야 되는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태양전지 모듈에 시설되는 그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충전 부분은 노출하지 않죠. 대지라고. 그쵸? 2번,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이 가능할 것. 그렇죠. 극성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선은 공칭 단면적 1.5가 아니라요, 2.5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애자공사 안 된다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이렇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85번. 예. 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옥상전선로인데요,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옥상전선로가 된다. 건물에 이제 옥상 같은데 이제 우리가 전선로 구현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일단 옥상전선로를 구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옥상전선로는 특고압은 안 됩니다. 대놓고 물어봐요. 예, 다음 중 특고압에서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 옥상전선로는 특고압은 안 되니까 시설 기준 자체가요, 저압 아니면 고압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압도 사실상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압만 인데 보시면 돼. 그래서 저압일 때 보면 우리가 굵기를 보면 최소 굵기가 바로 뭐냐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 얘네 경관 물어봐요. 얘네 경관은 뭐가 된다? 15m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형제와의 이격거리예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뭐가 된다? 2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건물의 그 옆면이나 이런 그런 면에 대한 그 이격거리가 2m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이건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러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전선과 옥상전선로의 시설하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가요, 0.5가 아니죠. 왜냐하면 조형제와의 이격거리가 얼마예요? 바로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벌써 나가리고요. 2번,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의한 식물에 접촉되지 않으면 된다. 맞는 얘기예요. 3번, 절연전선 쓰고요. 전선은 2.6mm 이상이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야. 자, 86번 보겠습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현관등으로서 백열전등을 설치할 때 타임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순위해요. 자, 이거 지워볼게. 이제 우리가 이제 80 몇 번이냐면 이제 이 6번이죠. 타임 스위치와 관련된 시설 부분인데요. 자, 86번이에요. 타임 스위치에 센서등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시설이다라고 좀 해볼게요. 타임 스위치의 시설이다. 요건 이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자, 첫 번째가 관광업 및 숙박업이라고 그래요. 관광업 및 숙박업 등에 사용되는
그 객실의 입구 등에 설치하는 이 센서 등 몇 분 이내에 소등돼야 되냐 이거예요. 바로 몇 분이냐면 1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예. 관광업 및 숙박업 등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이 객실의 입구 등에 사용되는 센서 등은요, 1분 이내에 소등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주택 및 아파트입니다. 예, 주택 및 아파트 이런 현관 등에 사용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냐? 바로 뭐가 된다? 3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반영되면서 조금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원래 관광업 및 숙박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호텔이라는 말을 줬는데, 이제는 이제 아마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세 가지라고 했냐면, 관광업 및 숙박업이나 내지 주택, 아파트 등 이런 데에 이제 설치하는 이 스위치에 대해서 어떤 스위치 설치하냐, 타임 스위치 요거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일반 주택 및 각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에 설치하는 거죠. 몇 분이 돼요? 바로 3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87번 볼게요. 저와 목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그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의 것을 쓰냐 이런 얘기죠. 자, 87번인데요. 요것은 이제 제가 이제 저와 목랩에선의 굵기다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와 목랩에선의 굵기다.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요 2.5 스퀘어 이상의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만약에 문제 자체에서 전광 표시나, 그 다음에 제어 회로용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요, 2.5가 아니라 1.5가 됩니다. 이제 가능하죠? 연동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좀 그냥 답으로 보자는 건데요. 종류별로 이제 그걸 다, 이 경우별로 다 외울 수는 없고, 혹여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라고 주어지면 그냥 0.75 갑시다. 스퀘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 그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그냥 이 저와 목랩의 선으로서 요 기본 굵기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87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88번 볼게요. 88번. 거기 보시면은 이제 유희용 전차에 대한 시설 방법인데요. 88번이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모입니다. 이거는 제가 욕심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유희용 전차, 놀이동산에서 아이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이제 조그만한 이제 그 반박하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직류교사 요렇게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의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직류는 60V 이하가 되고요. 두 번째가 교류는 40V 이하다. 직류교사 요렇게. 솔직히 나머지는 좀 그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당연히 전용의 개폐기를 두는 게 맞는 거고요. 맞는 얘기야. 2번. 접촉 전선은 제3레일 방식이 갈 것 맞고요. 3번. 유희용 전차에 그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로의 전압은 직류의 경우 60V 이하, 교류의 경우 40V 이하죠. 일단 틀린 거니까 이건 찍으면 안 되겠지. 4번. 요게 잘못됐어요. 유희용 전차 안에 우리가 승합 변압기를 이제 시설할 때는 그 변압기의 전압이요 300V가 아니라 150V 이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잘못됐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88번이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추천하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거꾸로 해서는. 네. 자, 그다음 89번 볼게요. 89번. 네. 89번도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반영된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큰 욕심은 없고요. 전기 저장 장치죠. ESS라고 하는데 이제 시설되는 곳에 계측 장치를 시설하지 이제 그러니까 계측 장치를 할 때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에 보면
주요 변압기의 온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 문제는 좀 제가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어쨌든 이제 개정된 부분으로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뭐 아무튼 확인만 해달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90번 좀 지워볼까요? 네. 자, 보자고요. 사용 전압이 66kV인 가공전선과 6kV인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한대요.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인, 그러니까 몇 스퀘어인 이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를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갑시다. 90번. 네, 90번은요, 개정 전에는 병가라고 불렀는데, 요거는 이제 병행 설치다라고 그래요.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다.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다라고 그래요. 먼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싹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설해 보자고요. 자, 이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 뭐냐면, 요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가공전선과 흔히 말하는 전기선이죠.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을 같이 설치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병행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좀 이제 특이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요, 100kV 미만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 목줄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공사 물어보면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에서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자고요. 일단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한 거예요. 양 전선의 이격거리 어떻게 되냐 이건데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저압선과 고압선을 병행 설치했는데요. 저압선의 위치든 고압선의 위치를 물어봐요. 당연히 우리는 이 저압선을 기준으로 보면 고압선을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물어보고요. 이때 양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5m 이상을 이격합니다. 하지만 단 전선이 폭격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3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kV가 돼요. 22.9kV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을 병행 설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1m 이상을 이격합니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이라고 주어지는 순간 0.5m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5kV 이하예요. 자, 저고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1.2m 이상을 이격합니다. 다만 해당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0.5m가 돼요. 자, 이제 35kV를 초과하면서 100kV 미만이에요. 35kV를 초과하면서 100kV 미만인데요. 저고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2m 이상을 이격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는 1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 다 이제 풀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 전선의 굵기 물어본 거예요. 요것도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되면서요, 55였다가 50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91번은 이제 딱 그냥 바로 세모를 좀 칠게요. 요거는 이제 개정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테마 자체가 조금 난해한 테마예요.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이 15V를 넘고요. 30V 이하인 소세력 회로에 사용되는 절연 변압기에 그 2차 측 단락 전류의 값이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2차 측에 시설되는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몇 암페어 이하인가?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15를 초과하고 30V 이하가 되면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이 이제 3암페어가 되는데요. 이런 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틀려. 예. 자, 92번 볼게요. 92번. 92번도 좀 지워볼게요. 과전류 차단기로 그 시설하는 퓨즈 중에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입니다. 전격의 전류에 2배의 전류를 흘렸을 때 몇 분 안에 용단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압용 퓨즈인데요. 이건 좀 제가 표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종류라고 한번 해볼까요? 종류. 요거 이제 그 전격의 전류에, 그 다음에 2배의 전류로가 돼요. 네. 자, 종류에 이제 보면 포장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포장형. 이 심지가 이제 공기 중으로 노출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요. 일단은, 자, 보세요. 이 포장형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 견디고가 되겠습니다. 자, 비포장형은 1.25배 견디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형 퓨즈는 2배의 전류로요, 120분 이내에 용단돼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비포장형은 바로 몇 분이냐? 2분 이내에 용단돼야 됩니다. 2분 아니라고 쓴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되는 그 퓨즈 중 포장 퓨즈죠, 포장 퓨즈. 그래서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몇 분 안에 용단돼야 됩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일단 표를 완성해 보면 요거죠, 요거. 그래서 몇 분이 된다? 120분. 4번이 맞죠. 93번. 그래서 92번은 일단 4번이고요. 93번 가자고요. 93번. 시가지에 시설되는 15만 4,000V 가공전선로에는 지락 또는 단락이 발생했대요.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는요, 이제 시가지에 시설할 때 지락 또는 단락에 대해서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 앞에 이렇게 붙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한, 뭐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 1초가 되면서 2초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93번은 사실은 정답은 1번인데요. 같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똑같이 예시로 2루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보안공사라는 언급이 있으면요, 1초가 아니라 2초가 됩니다. 이제 같이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91번은, 3번은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94번이에요. 발전소 내지 변전소 이에 준하는 곳에 특고압 전로의 그 접속 상태에서요, 모의모선의 사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표시하는데요, 그 표시의 의무가 없는 곳이죠. 요거는 이제 특고압 전로에 상표시가 돼요. 첫 번째가요, 상표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L1, L2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L1, L2, L3 이런 이제 상의 표시다라는 얘기죠. 특고압은 의무예요. 우리가 상표시는 특고압이 의무입니다. 의무. 네. 두 번째가요, 이 모의 모선상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전력계통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계통을 뭐 하나의 그 이제 어떤 화면에 표시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모의모선은 뭐냐면, 그 이제 계통을 일종으로 하나의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그 말 그대로 모의 구성한 거죠. 근데 그 구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냐면, 단 모선 타입이면서 이 회선 이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인데 전력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요. 이렇게 발전기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또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인출되고 송전선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선이 바로 요게 모선입니다. 우리가 버스라고 하죠. 버스. 예.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제 그 단모선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회선이 하나 나와 있으면 이제 1회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2회선. 뭐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의모선상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기출문제 답은 두 가지인데요. 단모선 2회선 또는 2회선 단모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거기 4번에 보면 전선로의 회선수가 2회선 이하로서 단일모선은요 그 표시에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94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최대 사용 전압이 380V이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절연 내력은 몇 볼트의 시험 전압에 견디어야만 하는가? 이거 좀 지워볼게. 자, 보자고요. 이제 95번이죠. 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네. 자,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요. 이제 기술 기준상에서 이제 제가 뭐 지선과 더불어서요 빠지지 않는 문제라고 봐요. 맨날 나온다.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장비나 이제 전로에 대해서요, 일정 전압 이상 가했을 때 몇 분간 견뎌야 된다? 바로 10분간 견딥니다. 이제 10분간 가한다. 이렇게 할게. 몇 분간 가하냐고 물어보니까 10분간 가하는 거고요. 어디에 가하니? 이렇게 물어봐. 바로 어디다? 권선과 대지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연내력 시험전압은요, 10분간 가하면서 권선과 대지간인데요.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비적, 다직. 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B는 뭐냐면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접은 뭐가 되냐면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예. 예. 일단 이제 중성점 비접지인데요. 이제 우리는 접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이 있고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비접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들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됩니다. 그럴 때는 측정코자 하는 그들의 전압에 몇 배를 가하냐면 1.5배를 10분간 가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면 최저전압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 최저전압이 바로 몇 볼트가 된다? 500볼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가 이제 계산한 전압이 500볼트보다 작으면요. 계산 전압이 시험 전압이 아니라 이 500볼트를 최저 전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시험 전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kV를 초과합니다. 7kV를 초과하고요. 이때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되냐면 1.25배예요. 하지만 이때도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 전압이 존재해요. 요 최저 전압이 1500이죠. 예. 역시 이제 계산한 전압이 1500보다 이제 미치질 못한다면요. 시험 전압은 이제 1500이다 이런 얘기고요. 중성점 접지식은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된다? 1.1배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가 존재한다? 최저 전압이 존재해요. 얼마가 되냐면 75,000V. 그 다음에 다중접지.
다중접지. 대상의 전압의 0.92배가 돼요. 역시 뭐가 존재한다?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죠. 예. 자, 다음에 이제 직접 접지. 얘네들 이제 접지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직접 접지는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 뭐 없고요.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요. 최대 사용 전압이 380V고 유도전동기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접지다? 비접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연히 이제 380은 7kV 이하니까 지금 V가 380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1.5를 잡아주시면 570V죠. 최저 전압을 넘겼기 때문에 시험 전압은 570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꼭 하나 같이 가셔야 될 게 뭐냐면 혹여 대상이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시험 전압은 직류 1.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류가 1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어쨌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볼게요. 96번은 뭐 따로 제가 쓰진 않을게요. 이거 이제 약간 볼게요. 계통을 연계하는 이제 분산형 전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데요. 딱 봐도 다른 놈들은 다 어떤 사고나 어떤 비상 상황을 얘기하는데 한 놈이 좀 이상해요. 뭐냐면 단독운전 상태나 분산형 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인데 역률 저하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제 우리가 분산형 전원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게 대용량 한전 전원 계통이라면요. 분산형 전원은 이 한전 전원과 말 그대로 이제 병렬로 이제 이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양광 설비라든지 이런 풍력 같은 이런 소규모 발전 방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분산형 전원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유유전력, 무유전력 제어도 제어지만 문제는 지금 것처럼 분산형 전원 사고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전 사고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처를 잘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부득이하게 단독 운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역률 저하는 사실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예. 97번도 뭐 그냥 주는 문제죠. 백열전등, 방전등 이에 부속되는 전선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지 전압은 몇 볼트인가? 아까 소세력 회로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이제 기술 기준에서 여기서는 뭐 이거밖에 더 나올 수 이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지 전압 물어보면 무조건 몇 볼트 이하다? 바로 300V 이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자, 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98번. 98번. 자, 지워보자.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금속관 공사죠. 요거는 이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접지 빼고. 접지까지 끼면 이제 4가지죠. 자, 98번인데요. 금속관 공사입니다. 예, 일단은 금속관 공사는 이제 우리가 접지를 하죠. 예.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금속관 내부의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거든요. 바로 뭐가 된다?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예, 두 번째가 이 내부의 접속점을 만들면 안 돼요. 예, 내부의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를 물어보는데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는 1.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금속관 공사에 대한 옥내 배선의 방법 중 틀린 거야. 1번. 뭐야, 이거? 5개용 전선 안 되죠? 우리가 옥내 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 안 쓰잖아요. 2번 연선 맞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매선에는 금속관 두께 1.2mm 접지를 하죠. 맞는 얘기예요, 다. 자, 99번 볼게요. 99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였을 때 옳은 방법이죠. 요게 지선이죠. 요것도 제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그 절연 내력과 더불어서요. 탑을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지선의 시설인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선은요, 지지물이 아닙니다. 지지물의 이제 안정도를 보강하죠. 요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 지지물 중에서 어떤 거, 이 철탑이라는 이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안전율이 됩니다. 안전율.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5 이상이 돼요.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에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mm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지선이 이제 선을 구성할 때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 이런 식으로 이제 꽈져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이제 이 소선수가 되고요. 네 번째가 이 소선의 지름이에요. 이 소선의 지름은 2.6mm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기다 좀 써볼까? 이 지선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에는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하냐 이거예요. 바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단, 얘 자체가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으면요, 4.5m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면요, 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죠.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가 아니고 2.5. 1번 나가리. 2번, 소선은 최소 3가닥. 2번 나가리. 3번은 얘기한 적도 없지만 3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이게 맞는 얘기죠. 지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99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4번. 100번. 전선의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인 빙설이 부착한 상태에서 이제 을종풍합 하중은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제곱에 대해서 몇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단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그 풍합 하중인데요. 일단 먼저 갑종 풍합 하중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100번이죠. 이 풍합 하중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전선로를 설계할 때 고려되는 하중들을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갑종 풍합 하중이라고 그래요. 예, 기준 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다 설명드리고 나서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가공 전선로죠. 요 자체가 우리가 가공 전선로야. 지지물이 있고, 완금이 있고, 애자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가정되죠. 요 자체를 가공 전선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요렇게 지지물을 제가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하중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요, 그 지지물이 목주나 내지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입니다. 에 해당한다면 수직 투영 면적 1m제곱에 대해서 588파스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만약에 그 지지물로 철탑이라는 지지물이라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255가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원형주일 때만을 얘기한 거고요. 철탑도 이제 관관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면은 좀 이제 값이 변하는데요. 요게 대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선입니다, 전선. 전선도 두 가지 타입으로 쪼개져요. 뭐냐면, 이제 요거죠, 요거. 그래서 복도체냐, 또는 이제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냐, 뭐 이런 얘기죠. 복도체, 다도체면 뭐가 되냐면 666 파스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도체를 구성한다, 또는 이 복도체가 아닌 기타의 전선, 단도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오면 745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애자장치가 됩니다. 요건 이제 1039.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금 및 완철을 말해요. (1196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갑종풍합파중인데요.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두 번째가 이제 을종풍합파중이에요. 을종풍합파중은 빙설의 하중입니다. 바로 눈에 대한 하중이죠. 지금 보면 구성재인 그 전선로로 봤을 때 눈이 문제가 되는 건 하나예요. 누구냐면 이놈입니다. 이놈. 전선. 그렇죠? 무시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조건처럼 두께 6mm, 비중 0.92 빙설이 전선 상하로 이제 부착이 됐을 때 을종풍합파중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요놈은 갑종에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복도체나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면 여기에다가 50%는 0.5를 취하면 뭐 얼마예요? 333 파스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여기에다가 0.5를 취하면 2분의 1이죠. 372 또는 373 파스칼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무슨 이제 전선이라고 주어지냐면 지금 을종풍합파중으로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 아닌 위에 보면 전선 기타에 이제 이 다도체가 아닌 기타의 전선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이렇게. 그래서 풍합파중도 이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병종풍합파중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반영된 해였는데요. 예, 어떤 게 이제 뭘 보고 뭘 버릴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몇 번이냐면 이제 81번이죠. 81번. 전기요기 무조건 10V야. 해야 돼. 82번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그러니까 무선용 안테나죠. 전력보안통신이 아니라 무선용 안테나의 시설 기준 해이죠. 그 다음에 83번 소세력회로 해야 됩니다. 주는 문제. 그 다음에 84번 해야 되고요. 85번 옥상전설로 역시 해야죠. 그 다음에 86번 타임 스위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정리 부탁드리고 87번 옥내배선의 굵기 해이죠. 88번이 이제 유용전차인데 직류 교사 정도 기억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89번도 추천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0번 해이죠. 그 다음에 91번 버려. 92번 해이죠. 그 다음에 93번도 역시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4번, 이제 이 모의모 선상 이제 제외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95번 뭐 절연 내력은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이되고. 96번 이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그 분리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건데, 요게 은근히 좀 보입니다. 은근히 좀 보이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요 부분은 좀 봤으면 해요. 비록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이 부분을 세번 안 쳤지만 여러분들 좀 이제 요거는 좀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97번. 우리 이제 그 대지전압 무조건 몇 볼트예요? 300볼트. 이거 주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98번. 금속관 공사인데요. 역시 뭐 이제 해야 되고, 99번 지선 무조건 해야 되고요. 100번 통합파중 해이죠.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